안녕하세요. 토목 엔지니어 돌입니다. 스마트 위클리 9월 22일자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스토리는 국내 첫 도로 플러스 빗물 저류 이수 과천 복합 터널 2025년 착공입니다. 예, 국내 첫 도로 빗물 저류 이게 뭐냐면은 터널을 뚫어서 아래쪽은 빗물 저류를 하고 위쪽으로는 도로가 다니는 이런 복합 터널입니다. 이수 과천, 이수에서 과천까지. 과천에서 그 사당을 건너서 동작대교죠. 그 구간이 상당히 막히는 구간이죠. 남태령을 넘는 것부터 막혀서 뭐 사당역 근처 또 이수역 근처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막히는데 그 부분을 터널을 뚫어서 도로를 만드는 것 플러스 도로 아래쪽에 도로 아래쪽에다가는 물을 조류했다가 방류하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민자로 시행이 되고요. 롯데건설에서 2017년에 제안을 해서 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2025년에 착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기후 변화에 의해서 집중호우가 많죠. 그래서 침수되는 지역이 좀 있습니다. 서울에 뭐 강남역, 사당역 근처도 한번 침수된 적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관악산 이렇게 해갖고 이쪽으로도 그죠? 그 동쪽으로도 올라가는 길이죠. 예. 방배역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그 다음에 낙성대역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그렇고 여기 사실상 하천은 안 보이지만 이게 아마 하당천인가 그래가지고 복개된 하천이 있어요. 물길이란 얘기죠. 그래서 물이 모여드는 곳인데 이 부분을 터널을 뚫어서 물도 빼고 도로도 다니는 이런 시설을 만드는 민자 사업으로 2017년인가 제안을 했고 2025년에 시공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KSCE 2023 컨벤션 프로그램이 업로드했습니다. 요거 발표자 시간표 공지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여기 프로그램 시간표를 보시면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올라와 있고 그 발표 시간이 언제이냐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세션 발표자 시간표, 전문 연구 세션 발표자 시간표 이런 걸 보시면 거기에 간단하게 제목이나 발표자가 네, 요거는 이제 전체 시간표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문 연구 세션 발표자 시간표 이렇게 보면은 자 그래서 전문 연구 세션 이렇게 시간표를 보면은 이렇게 물론 뭐 내용은 이제 앱스트랙트는 따로 책자로 나올 겁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보면은 시간하고 제목 발표자 이렇게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토목에 관한 많은 예를 들어 부유식 인프라 전문 연구 세션 이런 거 재밌겠죠. 그 다음에 뭐 특수교량, 안전 유지관리 시스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관심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한번 다운받아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 지진 안전성 평가 워크샵 10월 10일 날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건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공지사항입니다. 자, 다음은 사이언스 꼭지입니다. 세계 첫 액체 수소 항공기 날았다. 기후변화 대응 역할 주목. 요게 이제 비행기도 이제는 전기로 비행을 하는 이런 시대가 왔죠. 뭐 배도 그렇고 모든 이제 에너지원들을 화석연료에서 전기로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 이제 액체 수소 항공기인데 이게 뭐냐면 여기 읽어보면은 기체 수소를 주로 사용했었는데 여기는 지금 액체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수소연료 전지는 지금도 자동차나 비행기 등에 일부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렇게 쓰이는 수소는 되게 압축된 기체 형태다. 부피가 많겠죠. 그런데 이제 액체 수소는 온도를 낮추면 액화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부피가 작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연료전지죠. 연료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그래서 전기로 비행을 하는 그런 연구가 됐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뭘 검토해 봤냐면은 자, 유럽환경청이 2014년에 분석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그래서 비행기는 몇 대 안 되잖아요, 실제로. 비행기까지 이렇게 전동화라고 해야 되나? 자동차는 전동화라고 하는데 비행기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탄소에 관계된 얘기들 많이 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자동차가 주 그 이산화탄소 배출원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사용하는 교통 시설 중에요. 근데 의외로 비행기가 상당히 많은 그 탄소를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비교해 본 내용입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자, 예를 들어서 기차 승객이 한 명이 1km를 이동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14g입니다. 한 명이 1km. 반면 비행기 승객 한 명이 1km당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이 285g.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죠. 자, 이것이 환경운동가들이 주로 비행기의 탄소 배출량을 거론하는 이유다. 물론 비행기의 대수, 비행기를 이용하는 빈도 또는 대수 이런 거하고 승객 수하고 그죠? 자동차를 이용하는 승객의 수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꽤 큰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 가요? 한 20배 정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비행기의 탄소 배출량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걸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움직임도 상당히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사이언스 두 번째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에서 수소를 현실로. 자, 음식물 쓰레기에서 수소를 만든다입니다. 수소. 결국은 청정 에너지 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수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근데 지난주에 우리 스마트 위클리에서는 지하에 있는 수소를 캐낸다. 좀 캐낸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아무튼 채취 한다는 소식을 미국에서 그걸 연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음식물 쓰레기에서 수소를 추출한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소 기술이 상당히 많이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메탄 일단은 뭐 바이오 메탄에서 수소를 뽑아낸다는 얘기죠. 이렇게 만들어진 수소는 자동차나 실생활 연료에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수소, 메탄, 바이오 메탄, 음식물 쓰레기에서 이제 그게 썩으면서 메탄이 나오겠죠. 그 메탄을 수소로 만드는 기술을 연구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은 세 번째,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파격적인 그런 엔지니어링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뉴럴 링크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뇌에 어떤 칩을 심는 거죠. 뇌에 이식하는 BCI 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뇌에 이식하는데 당연히 처음에는 이제 이걸 굳이 뭐 사람의 뇌에다가 이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승인을 받아야겠죠. 이런 것들은 승인을 받았는데 경추 척수 부상이나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루게릭병이라고 하네요. 이게 아무튼 사리마비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거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에 칩을 심어서 정기적 자극으로 팔다리 신체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을 이걸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겠다는 얘기겠죠.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건설곡지입니다. 건설곡지는 불법 하도급 시 발주자 원청도 처벌,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단어지만 외국에서는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손해가 있으면 그걸 배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징벌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5배 뭐 이런 식으로 징벌적으로 배상을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를 한 건데 국토부가 약 100여일간 집중 단속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아마 그 검단 아파트 주차장 무너지고 뭐 1년에 건설 관련한 사고들을 계기로 국토부가 조사를 했더니 지난주 스마트 위클리에는 이제 직접 시공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서울시와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시공 비율을 높이겠다 이런데 결국은 모든 그런 건설공사의 기본 조사 내용은 하도급입니다. 하도급 조사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수주는 이제 뭐 큰 회사가 한 거죠. 전 국민이 아는 회사가 수주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거를 조사를 했더니 보도자료에 따르면은 아무튼 상당히 많이 적발이 됐고, 그러니까 요번에 적발된 업체는 원청사가 156개사고 하청사가 93개사다. 이게 뭐냐면 원청사는 종합건설업체겠죠.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한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줬다. 이 내용은 주로 이제 저가로 하도급을 주거나 아니면 무자격 업체에다가 주거나 이런 건데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게 이게 하청입니다. 하청사라는 거는 전문건설업체인데 전문건설업체가 또 하도급을 줬는데 하청업체가 재하도급을 준 경우는 또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죠. 결국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전문건설업체라는 거는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반장들이죠. 보통은 반장들을 이제 전문건설업체의 직원으로 이제 입사를 시켜서 일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요 기사에는 안 나왔지만 이 이후에 나온 기사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은 장비 계약을 한 걸 가지고 불법 하도급이다 이런 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또
주장을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장비로 공사를 하는데 그 장비를 사서 쓴다,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표현하죠. 장비를 사서 썼는데 그게 이제 하도급이냐 아니냐 판단하기 애매하죠. 사실상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뭐 토공 작업은 뭐 도저나 그죠, 백호 뭐 이런 걸로 하고, 그런데 도저 기사와 백호 기사가 실제로 시공을 하는 거냐, 장비만 운용하는 거냐. 시공을 한다고 보면은 그 자체가 불법 하도급일 수 있고, 장비만 운영하는 거다 그러면은 또 장비는 대여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원청사가 전문건설업체한테 하도급을 주는 것도 불법이 많이 발견됐고, 그 하청사 전문건설업체가 또 제하도급이라고 하지 않죠, 여기서는. 아무튼 다른 업체 또는 그 장비기사나 이런 데다가 하도급을 줬는데, 문제는 무등록업체가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무등록업체가. 그러니까 무자격자한테 일을 준 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토부는 이거를 걸리면은 엄청 토해내도록 만들겠다, 뭐 그런 법을 만들고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산 대조대교 환경영향평가 협의 진행. 요거는 대조대교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이거 환경 때문에 지금 지지부진한 이런 사업이거든요. 대조대교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근데 여기 이제 무슨 새더라. 아무튼 요 지역 낙동강 하구가 당연히 조류들이 많이 서식하겠죠. 그래서 저 튀어나온 부분, 그죠? 주탑을 낮춰서 다시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꽤 오래된 사업이거든요. 이게 7년째 노선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새 이름이 있던데요. 특정 새. 고니류의 서식지를 보호한다. 교량이 지나가는 인근 삼락과 대저 생태공원에 각각 25만 메타제곱, 75만 메타제곱의 대체 서식지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기존 노선을 그대로 이용하고, 환경단체에서는 이제 딴 데로 옮겨라 그랬는데 대체 서식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주탑도 낮추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얘기고요. 글로벌 건설 시장 규모 2037년 13.9조 달러로 성장할 것. 이거 이제 해외 사업의 규모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죠. 요게 한국 딜로이트 그룹에서 레포트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레포트 내용을 보면, 한국 딜로이트 요 URL로 제가 이제 이 영상 설명란에다 요거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제 글로벌 시장의 1등 업체가 어디고 어느 나라고 뭐 비중이 얼마고 뭐 이런 식으로 레포팅이 되어 있습니다. 해외 사업에 관심 있는 부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차세대 에너지 해상풍력 발전에 산학연 힘 모아야. 요거는 해상풍력, 우리 토목학회 해상풍력위원회 위원장님이신가요? 지강석 교수님이 이제 매일경제에 기고한 글입니다. 산학연이 힘을 모아야 된다. 해상풍력 발전 위해선. 해상풍력이 좀 애매합니다, 이게. 그 위에 발전을 하는 시설은 이제 중공업, 기계장치다 보니까 쪽이고, 그걸 실제로 해상에다 만들고 이런 것도 또 건설업인데, 한때 이제 그거를 좀 누가 주도를 해야 되느냐, 좀 혼란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글로벌입니다. 글로벌의 내용은, 요거는 첫 번째 꼭지는 뭐냐면요. 담수합니다. 생각보다 미국이 또 특히 서부 쪽이,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때 서부 쪽이 식수원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지난주인가 지난주 스마트 위클리에서도 이 비슷한 내용이 있었죠. 근데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해수를 담수화한다고 하잖아요. 담수화 플랜트인데,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바닷물을 퍼올려갖고 육상의 플랜트를 만들어갖고 그거를 담수화하는데, 그 담수화의 대부분이 이제 삼투압 방식, 뭐 필터 같은 걸 통과하면서 이제 염소나 이런 걸 그 염분을 빼내는 거겠죠. 그런데 얘는 수압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수압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바닷물을 채취할 때, 그러니까 바닷물을 취할 때 그때 필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대기압이 있는 어떤 통 같은 거를 이렇게 바닷물에다 넣어놓고 밑에를 열어놓으면은, 그죠? 거기에 물이 들어가려고 하겠죠. 수위가 같아져야 되니까. 그럴 때 이제 거기에 필터를 만들어 놓은 그 필터를 통과하는, 그래서 에너지가, 이걸 필터를 통과시키려면 압력을 가해야 되는데 수압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여기 보면 30%인가? 에너지를 30% 정도 줄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 씨월이라고 했던가요? 블루워터 팜인데 명칭을 뭐 그렇게
오션 웰스네요. 오션 웰스. 그런 아이디어들이죠. 자, 두 번째는 오하이오 리버 브릿지, 새로운 오하이오 리버 브릿지 관계된 내용이고요. 세 번째 글로벌 내용은 뭐냐면 공항. 뭐 우리나라에는 공항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공항이 상당히 많고 중요한 교통수단이죠. 그래서 엑스트림 웨더, 그러니까 기후 변화 때문에 에어포트, 공항들을 다시 설계해야 된다, 리디자인.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홍수 위도 그렇고 다양한 그런 기후 위기에 의해서 기후 변화에도 공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위원이나 행사 소식은 여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핫클립스는 요게 토목학회의 그 유튜브 채널 가시면 학생 체전도 있더라고요. 저희 때는 아무튼 토목체전이 토목인 여러분들은 토목체전은 9월 23일 토요일이네요. 이거 지났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핫클립은 건설다방인데 요즘에 뭐 알쓸신잡 뭐 이런 거 많죠.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대담하면서 어떤 화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건설 관련해서 건설기술협회에서 만든 채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독자가 벌써 1,860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시작을 했고요. 건설기술협회가 이제 건설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영상은 한강 터널 매니저 김현수 한강 하저터널인데 국토교통부에서 올린 내용입니다. 이거는 한강 하저터널의 TBM 공법으로 한강을 뚫고 있는 그런 기술들, 또 사람들 얘기,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스마트 위클리 9월 21일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엔지니어들이 독립적으로 기술적 결정을 할 수 있어야 안전한 세상이 된다. 저는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지니어 독립을 위해 본 채널에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